안녕하세요. 써니지 오디오 채널입니다. 언젠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잣말조차도 예쁜 말, 멋있는 말을 하려고 생각 속에서 말을 다듬고 검열하는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남을 의식하고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혼자 있을 때조차 자유롭게 있는 말 없는 말도 못하는 걸까? 그리고는 검열 없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말을 막 뱉다가 울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불안을 끌어안고 나아가기, 김현경.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잠깐 기다려. 이 일만 끝내고. 마음의 평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잠깐 기다려. 이 일만 끝내고 평화로워질게. 이 말은 엉터리입니다. 이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따려고 하는 학위입니까? 구하려는 직업입니까? 얻으려는 주택입니까? 갚으려는 빚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의 평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일을 끝내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앞으로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바로 지금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틱나탄. 밥 해먹기가 정말 쉽지 않다. 문제는 단순하다. 내가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식기들은 싱크대에 쌓여가고 다음 끼니를 준비하러 부엌에 가면 지난 끼니의 흔적들을 마주해야 한다. 밥을 해먹는 기쁨은커녕 피로감이 먼저 나를 찾아온다. 나는 설거지를 싫어한다. 이 태도는 마치 나라는 사람의 일부처럼 내게 들러붙어 있다. 그래서일까? 설거지를 할 때면 늘 빨리 끝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고 앉아서 숨을 고르고 하지만 사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삶의 많은 순간을 버려야만 하는 시간으로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틱나탄 스님의 문장이 나를 멈춰 세웠다. 설거지를 하면서 뒤에 차 마실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마치 성가신 일을 처리하듯 서둘러 그릇을 씻는다면 우리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자기 삶을 알차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지금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따가 차도 제대로 마실 수 없겠지요. 차를 마시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고 자기 손에 찻잔이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그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헤매느라고 자기 삶의 한순간도 알차게 살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라.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심신의학 프로그램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의 창시자 존 카바찌는 마음챙김을 순간순간 펼쳐지는 경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평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한 알아차림으로 정의했다. 또한 그는 마음챙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나 나태가 아님을 강조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근원적인 존재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연속적인 지각의 순간들에서 우리와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하나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쩌면 아직 마음챙김에 대한 설명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설거지를 예로 들어보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진다. 기름기가 남아있는 그릇들을 닦으려고 따뜻한 물을 받는다. 세제를 묻힌 수세미를 한 손에 쥐고 아직 밥풀이 묻은 밥그릇에 비빈다.
순간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서 수세미를 잡고 있는 내 손이 미끄러진다. 그것을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찰랑 물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튀어오른다.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물의 감각이 느껴진다. 그러다 문득 설거지를 할 때 서 있을 수 있게 두 발을 지지해주는 바닥이 느껴진다. 단단하고 차갑다. 다시 물소리로 나의 감각이 옮겨감을 느낀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탕탕탕 그릇 위로 튀어오른다. 나는 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인다. 이렇듯 내가 사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우선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음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자. 운전하면서 핸드폰 조작하기, 설거지하면서 통화하기, TV 보면서 식사하기, 샤워하면서 그날의 일정 점검하기, 회의 중 노트에 낙서하며 다른 생각에 잠기기,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기, 친구의 고민을 듣는 척하며 내 일정 생각하기, 운동을 하는 동시에 유튜브 영상 틀어놓기, 산책하면서 풍경은 보지 않고 골치 아픈 일 고민하기, 명상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생각하기. 세상에나 이번 한 주 동안 이 10가지 행동을 모두 한 나로서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땠는가? 핑계를 대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분주한 시대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순간의 삶에서 벗어나 마음을 놓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챙김은 의도를 갖고 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훈련이기도 하다. 마음챙김을 통해 깨어있으면 판단을 중지하고 미래의 목표를 잠시 미루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거나 누우면 마음이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생각과 숙고, 환상과 계획, 기대와 걱정, 좋음과 싫음, 기억과 망각, 평화와 대응,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등 우리 마음의 활동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명상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끝없는 마음의 행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존 카바찌는 설명한다. 삶은 커다란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복되고 사소한 일상의 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밥을 짓고 그릇을 씻고 물소리를 듣는 그 순간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 가장 정직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심리학 노트. 세면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릇 하나에 집중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현재를 놓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를 사는 훈련이 바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즉 MBSR이다. MBSR은 1979년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했으며 명상과 요가, 바디스캔 같은 형식적 수련뿐 아니라 설거지, 걷기, 차 마시기 같은 일상 속 활동에서도 마음챙김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 MBSR은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전체를 전환시킨다.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행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제안한다. 많은 과학적 연구들은 MBSR이 가진 다음의 효과를 입증했다.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
만성 통증의 수용 능력 향상, 주의력과 감정 조절 능력의 증진, 자기 연민과 회복 탄력성의 강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누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엌에서, 식탁에서, 산책길에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언제라도 가능하다. MBSR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이 질문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곧 마음챙김이며 삶을 다시 살아내는 시작이다.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진정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금과 여기는 물질적인 몸과 변덕스러운 감정과 수다스러운 마음 너머에 있다. 거기에 지금의 자유, 지금의 평화가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기업체와 대학, 사설 학원 등에서 토익과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강사로 지냈다. 그 시절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새파란 젊음이라는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으니 착각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뮤지컬 배우처럼 뜨겁고도 달콤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강의실을 활보했다. 통통 튀는 발랄함과 자신감, 생생하게 느껴지는 열정, 과하지 않은 위트를 장착한 나의 강의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수강생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 무렵 나는 강의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고자 매 순간 애를 썼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놀랄 만큼 순식간에 쑥 빠져나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직업의 묘한 매력에 빠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상의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제공하는 행위는 꽤 자극적인 쾌감을 동반했다. 그러나 그 무대 위에서 과도하게 스스로를 의식하며 마치 피에로처럼 누군가의 시선을 갈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동동거리던 기억도 있다.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어쩌면 나는 그 무대에서 가장 외로운 배우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이제는 강의실에 서지도 않고 내 앞에 수많은 청중들도 사라졌건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설명하느라 분주하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도 익숙한 말투로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간다. 무대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아직 그 위에 홀로 남아있는 듯하다. 사회적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기 명상을 처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집중 명상에 참여했다. 그때 나는 아주 단단했다. 두 다리를 꼭 틀어안고 마치 긴 쇠꼬챙이에 고정이라도 한 듯 몸을 바짝 세웠다. 힘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빼려고 애쓰는 내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참 역설적인 장면이다.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편안해지려고 조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잔뜩 하고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어떻게든 명상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나를 또 하나의 무대로 이끌고 있었다. 청중도 없고 조명도 없는 아주 조용한 무대로.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느니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느니 시시콜콜하고 지루한 설명을 줄줄 이어가고 있었다. 마치 혼자만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듯 아니면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듯 설명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좌선이 끝난 후에 스승님과의 인터뷰 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내 마음은 그 인터뷰를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혼자 분주하게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 이상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고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을 혼자 고요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극한 사실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슬펐다. 그날의 집중 명상 이후 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더 자주 알아차리게 됐다. 나의 기분, 나의 상태,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진심이라는 것들을 끝없이 설명하고 정리하느라 머릿속 세계에 깊이 잠겨있는 나 자신을 자주 목격했다. 우리는 삶에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분투한다. 머릿속에 강연자를 불러내 상황을 정리하고 설명하고 분석해보기도 한다. 아마도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서일 것이다. 확실한 근거와 대책을 확보하려는 오랜 습관과 불안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애써 찾은 단단함은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 그 모든 설명들이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까? 나는 이제 다만 온전하게 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싶다. 최선을 다해 긴장을 풀어야만 하는 우리의 역설적인 애처로움을 이해하고 싶다. 청중 없는 빈 강의실에서조차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우리의 고단함을, 그 노력을 알아차려주고 싶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매달리면서까지 이해시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설명하지 않는, 꾸미지 않는 존재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오래된 생각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그 신선하고도 단순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 다만 외로움처럼 친숙한 감정과 함께 조용히 쉬는 시간, 나는 그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순간들이 품고 있는 깊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마주하게 되리라 믿는다. 기꺼이 고요하게 앉는 것이다. 그냥 거기, 그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다. 영어 강사로 일하던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름 인기 강사였기에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했던 시절이었다. 몸에 은근히 달라붙는 정장 원피스에 8cm 하이힐을 신고는 대 6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마친 참이었다. 다리 뒤쪽은 돌처럼 뭉쳐 있었고 피가 쏠려 아픈 발이 사정없이 고통스러웠다. 드디어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뛰어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때 문득 지하철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다. 묘하면서도 허탈한 공허함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패기 있고 자신만만했던 젊은 날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내면을 돌보지 않은 채 겉만 팽창시키려 했음을 지금은 알고 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피에로는 옷을 벗어야 한다. 화려했던 가면과 옷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본다. 무대 위의 공연은 끝났다. 그리고 이 순간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무대가 끝난 후 찾아오는 고요함은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주목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한다. 지금 나는 있는 그대로 환하다. 이 순간 나와 당신은 깨어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심리학 노트.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정체화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런 경향을 사회적 인정 욕구라고 하며 자기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조건부 긍정적 존중을 경험할 경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를 조건화된 자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은 외부 평가에 따라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착되어 혼자 있을 때조차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거나 스스로를 타자화하여 검열하고 정당화하려는 습관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속적인 심리적 긴장과 자기 불안을 유발한다. 사회적 인정 욕구의 이면에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핍감이 자리하며 이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내적 불안을 강화하는 심리적 동력이 된다. 인정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지만 그 강도가 지나치면 내면의 평정을 해친다. 진정한 심리적 안정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수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 개념 형성의 핵심 기반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